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연말부터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청와대 입장 발표에 대해 국가 책임을 회피한 발언이라며 비판했고 용인 지역 시민사회도 산단 이전 반대 서명을 본격화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에 대해 정치적 선동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청와대가 반도체 산단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할 일과 책임을 기업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책임윤리에 어긋납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 책임을 간과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가 들어설 이동 남사읍 국가산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 용인 지역 내 3곳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38년까지 LNG 발전 쭉 합니다. 용수와 전력은 하이닉스의 경우 1기, 2기 보내는 거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기, 4기 전력 공급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신원주에서 오는 걸로. 그 실행을 하면 돼요. 정부가 책임지고. 그게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한 의미입니다. 시민사회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이번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다며 그때까지 범시민 서명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선택하고 정하고 확정한 이 첨단 산업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업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거든요. 정부가 확실한 입장과 명확한 분명한 그런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저희 요구는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호 TF를 가동하겠다고 맞받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산단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산단 이전 논란에 대해 현장에서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인 용인 이동읍 마을 주민들은 이미 상당수 보상이 진행된 데다 일부는 이미 등기 이전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용인시 이동읍 일대입니다. 계획된 산단 규모는 총 235만 평, 축구장 1,09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토지 보상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산단 이전설이 불거지면서 마을 내부에도 설마 하는 목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등기 이전까지 마친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20% 정도 보상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LH에서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은 등기가 벌써 LH로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전라도로 간다 그러면 불안하지 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주민들도 각종 소문이 퍼지자 점점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합니다. 단체 카톡방이라든가 자기 대책에서 이제 회원 모집을 해가지고 카톡에도 알리고 있는데 다 틀려요. 뭐 대통령께서 뭐 수락을 하셨다는 등 뭐 그런 소문까지 다 들었으니까요. 산단 조성 발표 이후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마음을 이제야 겨우 추슬렀는데 보상이 시작되는 마당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주민들을 덮친 겁니다.
대부분 원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이주 계획이 맞물려 있다 보니 이번 논란이 길어질수록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 문제, 여기 이동읍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는 부분들, 보상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보상금으로 내가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명확히 나오지 않고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 그게 이제 협의돼서 출발하는 단계인데 또 이런 이전 문제 나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특히 산단 이전 논란이 선거 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사업이 실제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도 큽니다. 늦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몇 년 안에 한 팹이 세워지고 몇 년 안에 두 번째 팹이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딜레이 될 게 걱정이죠. 사업 추진 3년 만에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 조용했던 마을에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산하기관 이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핵심 공공기관들은 일부 부서만 옮기는 반쪽 이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 지역 지방정부와 갈등으로 이전 논의가 멈춘 기관도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북부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합니다. 경기도가 이전 대상으로 정한 공공기관은 모두 15곳. 이 가운데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5개 기관은 북부와 동부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이전이 불투명합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관들은 본원 이전이 아닌 부분 이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수원에서 의정부 이전을 시작한 경기연구원. 상가 건물을 임대해 북부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경기연구원 전체 직원 180여 명 가운데 북부센터로 이전한 실제 근무 인원은 35명입니다. 지금도 독립청사는 아니고 새로운 이제 청사를 마련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전체 이전을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도내 이른바 빅3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은 진통이 더 심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이전을 추진 중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사무공간 임차를 위한 가계약을 마쳤지만 이전 대상은 원장을 포함한 경영관리부서 40여 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전체 직원 560여 명 가운데 10%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입니다. 남양주시로 이전을 검토해온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재단에서는 남양주 이전 비용으로 향후 5년간 최소 65억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이 재원으로 10배가 넘는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민간이나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이렇게 비용이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예산 1년에 30억을 쓴다고 하면 대부분이 임대료하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쓰는 것보다 30억이면 저희가 300억의 보증을 지원할 수 있어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전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구리시 이전이 거론됐지만 구리시가 서울 편입 추진을 이어가면서 이전 논의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이들 기관들의 공통된 문제는 본원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예산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만 선언했을 뿐 구체적 계획도 없는 데다 도지사에게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기도지사가 개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답은 없어요. 이 같은 혼선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효과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옮기더라도 거기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를 위한 그 효율과 그리고 가지고 갔을 때 이전을 이후에 이전된 그 지역에서의 지역 상권화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가 되느냐에 대한 고민까지 다 복합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다음에 가는 게 저는 맞다. 경기도는 개별 기관만 보면 비효율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연합은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과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확실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항의 속에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3기 신도시 소각장 주민설명회가 열린 의왕 부곡 주민센터 대강당. 설명회장 입구에선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설치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리면서 내부는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의왕시가 소각장 계획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시는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LH가 수립한 시도 진행 가해수시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원성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고 설명회 내내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고시에 왕송호수 일대가 소각장 설치 예정지로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데다 이미 공원화돼 관광지로 알려진 왕송호수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곳 철새 도래지구 한데 이 바로 옆에 부지를 검토하실 때 자연지역으로 따진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저쪽 부지가 적절한지가 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또 소각장 예정지 반경 600m 안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을 비롯한 주거단지가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가 적절하냐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입주하려고 큰맘 먹고 지금 아시잖아요. 중도 흘러가면서 있는데요. 지금 다들 이게 들어섬으로써 아파트 값이 전부 다 떨어질 거라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이자 물어가면서 큰 돈을 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돈다고 그랬으면 누가 과연 들었을까요? 이에 대해 LH와 의왕시는 소각장 설치 계획이 지난해 말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3기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자체 간 이격거리 기준인 300m를 준수했고 지하화 방식으로 계획했으며 사업 규모 등을 따졌을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설치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의왕시는 부지 재검토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와 적정 물량에 대한 용역을 통해 분야의 방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의왕시는 올해 상반기 용역을 발주하고 시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최종 결정까지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한 차례 결정됐던 소각장 설치 부지가 번복된 상황 속에서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있을지 또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왕송호수 소각장 건설 사업이 알려지면서 의왕 지역 주민만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의왕과 접하고 있는 수원 지역 주민들도 의왕 주민들과 함께 소각장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입니다. 왕송호수 공원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
지어진 지 12년 된 이 아파트에는 1, 2단지를 합쳐 1,2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수원시에 들어가지만 왕송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왕송호수공원이 한눈에 보입니다. 직선거리로는 1km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국도시주택공사가 의왕군 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왕송호수 공원에 자원수단시설을 짓겠다는 소식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드는 감정은 설마죠. 왜냐하면 입주 초부터 지금까지 의왕 왕송호수 환경 얘기하고 조금 더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주변에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곧바로 안내문을 내고 주민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각 엘리베이터 앞에마다 그 서명을 받고 있고요. 그 서명은 국토부라든가 관련 기관에 전부 민원을 넣어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 논리를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은 서명물을 의왕소각장 반대 비대위에 전달하고 힘을 합쳐 소각장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의왕시가 주관하는 주민 설명회에 참여하고 시 차원의 대응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화성시가 남양읍을 찾아 서부 지역의 장기 발전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대규모 배후도시 개발을 예고했는데요. 정명근 화성시장은 남양을 출발점으로 화성 서부 시대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가 남양읍을 찾아 서부 지역의 발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핵심은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배후도시 개발입니다. 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위해 현대차 연구소가 있는 남양 송산 일대에 모빌리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남양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차량 관제와 지능형 CCTV, 디지털 신호등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심 주행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3월 서해선 복선 전철 미개통 구간을 연결하고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 연장 사업도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발안 남양 고속화도로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곳 만세구는 산업과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 도시로 발전해 나아갈 지역입니다. 배후도시 개발도 속도를 내겠다며 화성국제 테마파크 스타베이시티 사업에 내년 초 착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약 9조 원 규모의 사업은 대규모 관광 주거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남양이 화성시 성장의 중심이었다며 서부 지역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청사가 있고 그동안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미끄럼이 되었고 같이 해줬던 남양읍이 시의 도읍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남양에서 앞으로 화성시의 서부시대 미래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성시는 해당 사업들을 통해 서부 지역을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정 시장은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산시의 고대 안산병원 외에 또 하나의 대학병원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안산시와 한양대가 협약식을 갖고 병원 건립과 의료기업 유치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안산시가 한양대 안산병원과 의료기업이 들어서는 첨단 의료 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안산시는 14일 한양대학교와 학교법인 한양학원, 한양의료원과 함께 이와 관련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경기 서남북권 내 상급 종합병원은 세 곳에 불과하고 2027년 개원 예정인 시흥 100곳 서울대 병원을 포함해도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첨단 의료 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통해 의료 수요가 분산된다면 시민들에게 더욱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첨단 의료 복합 클러스터 건립 대상지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내 10만 제곱미터 부지로 이 가운데 2만 5천 제곱미터에는 한양대 안산병원을, 나머지에는 병원과 연계할 의료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병원의 규모와 형태, 착공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뒤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는 이 행사에 대한 의미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에리카의 한양대학교 병원을 짓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대학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안산병원이 건립되면 비단 안산뿐 아니라 화성, 송산과 비봉 등 대규모 주택지구의 의료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안산시는 내다봤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급물살을 타게 된 첨단의료 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경기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나준수 소방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화재 소식이 많았습니다. 1월 12일 새벽 2시쯤 김포시 대곡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30대와 인력 7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축사 5동과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은 2시간 20분 만인 4시 20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비슷한 시간인 오전 4시 40분쯤 화성시 반정동의 한 자동차 정비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카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2층 주택 거주자의 신고로 소방은 차량 24대, 인력 58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3시간 만인 7시 40분경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1동이 전소됐지만 거주자 4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월 13일 오후 12시 10분쯤 수원시 정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9층 세대에서 불이 난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차량 28대와 인력 76명을 투입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12시 30분경 완전히 꺼졌고 13명이 대피했습니다. 대피 중 연기를 흡입한 2명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화재처럼 모두가 잠든 야간 취약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는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나 난방기구를 켜둔 채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낡은 배선이나 과열된 기구로 발생한 화재는 관리자가 없는 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퇴근 전이나 취침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기의 플러그를 반드시 뽑고 불가피하게 가동해야 할 경우 전원 타이머 같은 이중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잠깐의 확인, 그 작은 습관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